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May our meeting today strengthen our commitment to the same values of mutual respect,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수교 77주년을 맞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방산과 원전,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현장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The Philippines will always remember how our friendship was forged during the Korean War when we sent our men to fight alongside your people. That bond, cemented in solidarity during very difficult times, continues to guide our strategic partnership. We look forward as well to your continued support for our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한국과 필리핀 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지리적인 거리도 가깝긴 하지만 양국 국민들 간의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깊은 역사적 유대감과 단단한 우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국 협력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우리 두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또 양국의 국민들이 뜻을 함께 한다면 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네, 동남아를 국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에 이어서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은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서 이번에 필리핀까지 순방을 하는데 이걸 좀 묶어가지고 같이 의미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하고 필리핀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작년 10월에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이후에 첫 순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아세안 정책을 시작한다.
라는 선언의 의미가 있고 필리핀하고 양자 관계를 놓고 보면은 올해가 이제 필리핀하고 수교 77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수교한 지 가장 오래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24년에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이 됐는데 그 협력 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순방도 될 수 있고요. 저는 마지막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정상 순방 중에서 이렇게 방산, 조선, 국방협력에 대해서 앞에 내놓고 강조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번 순방에서는 조선과 방산 그리고 국방협력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강조를 했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렇군요. 첫 공식 일정은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리잘 기념비에 헌화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헌화를 한 대상이 호세 리잘이라고 필리핀 독립의 영웅이고요. 네. 그 필리핀도 아시다시피 스페인하고 미국 식민 지배를 되게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 독립운동의 영웅이 호세 리잘인데 네. 그 호세 리잘이 처형됐던 그 자리에 이제 기념 공원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네. 저도 한 2년 전에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과거에 이제 스페인 식민지 때 남아있던 잔재 이런 거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외국 정상들이 필리핀에 방문하면은 반드시 첫 번째로 들르는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국가와 국민 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외국 정상이 한국에 와서 이제 현충원이나 이런 데 참배하는 거랑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리핀의 예우를 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고 또 정상 외교에서 정상 간에 오가는 선물도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3377이 새겨진 항공 점퍼 그리고 금 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선물을 한 걸까요? 이렇게 뉴스 보도나 이미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이제 항공 점퍼하고 금 거북선, 되게 의외의 선물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마르코스 대통령이, 젊었을 때 조종사가 꿈이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비행기 나오는 영화 탑건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 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금거북선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업, 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항공 점퍼는 지금 우리가 필리핀하고 필리핀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를 수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함정들을 많이 수입을 했고 앞으로도 수입할 계획이고요. 이미 12척의 이제 호위함하고 이런 배들이 필리핀에서 사용 중이고 또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이런 배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시설까지 지금 갖추고 있고 동남아의 허브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산 관련해서 필리핀과 함정하고 그다음에 전투기 관련해서 필리핀과 협력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 선물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물 하나에도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를 가졌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We agreed that we have made significant strides in advancing and deepening our bilateral cooperation towards the attainment of our mutually beneficial goals. We acknowledge the efforts of both sides to enhance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nd we look forward to realizing the full potential of the Philippine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benefit of both our peoples.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교역 투자가 한 필리핀 FTA에 기초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양국은 인프라, 광산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 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민의 교류는 더 늘어나고 우정은 더욱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네, 성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 자,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 같은 신성장 전략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필리핀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방산하고 조선에 관련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필리핀은 좀 군 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좀 영토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사이즈에 비해서 군의 현대화가 좀 뒤떨어졌다라는 자각이 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리호라이즌 3라고 하는 그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 이미 한국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그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함정들을 계속 수출해 왔고, 또 향후 필리핀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함정 숫자 늘리는 계획에 의하면 한국에서 더 많은 해군 함정들을 수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과거에 한국이 노후화된 해군 군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이전했고, 그런 것들을 써보고 그게 구매로 이어지고 한 그런 역사가 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함정이나 항공기 같은 건데 판매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그거를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 이런 메인터넌스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수백만의 그런 메인터넌스를 위한 퍼실러티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도 필리핀의 조선업도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크진 않지만은 물량 면에서는 꽤 큰 편인데,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의 조선소에 와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선 분야에서 필리핀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필리핀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방의 현대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런 방산협력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광물 구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가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 안보라는 문제, 공급망 문제가 되게 이제 경제에서 화두가 되면서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이 한국에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네. 또 많은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이런 공급망 협력 관련해서 한국의 좋은 대상이 되고 있고, 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니켈 생산이 2위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니켈,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인데, 그런 것들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종류의 핵심 광물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동남아 국가들이 좀 기술력이 부족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정제하고 하는 능력이 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조업에서 한국의 기술과 동남아시아의 노동력이 결합했던 것처럼, 이런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하고 동남아시아의 자원이 결합돼서 움직이면은 대단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거 개발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에 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 대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다변화하는 게 동남아 국가들한테도 이익일 거고요. 네. 이렇게 필리핀에 광물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첨단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AI 디지털 분야 협력도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 이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이제 젊은 인구도 많고 디지털 수용도도 높아서 우리 기업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젊은 인구하고 디지털 수용도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적으로, 그리고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AI하고 디지털을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자신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또 네. 뉴스에 보는 것처럼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른 그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데도 되게 열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필리핀 입장에서도 한국의 앞선 IT 기술, 디지털 기술, AI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활용하고 해서 필리핀의 경제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국의 기술하고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는요. 네.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거하고 결합하면은 되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아세안 정책을 발표할 때도 강조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한국과 아세안의 데이터 에코시스템, 네. 아세안의 데이터와 한국의 AI 능력이 결합되면은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IT나 디지털뿐만 아니라 좀 한국이 동남아 국가, 필리핀 같은 나라들의 사이버 안보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단순하게 네.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이 기술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그 보안을 유지하는지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분야도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가능성은 물론 열려 있죠. 왜냐하면 네. 한국의 그 원전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고 또 그 개발도상국들의 원전 개발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기술뿐만 아니라 원전을 만드는 데 필요한 파이낸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한국이 자본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번에도 MOU 체결된 거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한수원하고 필리핀의 에너지 기업하고 사이에 MOU에 수출입은행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예. 이제 파이낸싱까지 같이 가는 건데 필리핀의 원전 개발 역사를 보면 70년대에 그 원전 개발을 시작했다가 체르노빌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고가 터지면서 중단시켰다가 최근에 네. 다시 2022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한국 정부는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동남아 국가들이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AI도 그렇고 디지털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유치하면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전력이 모자랐는데 거기에다가 AI하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니까 더더욱 전력이 모자라니까 이제 원전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서 한국하고 필리핀 사이에 또 한국하고 다른 동남아 국가 사이에도 협력할 여지가 되게 많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우리가 좀 뭔가 성과를 내면은 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원전 수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또 필리핀에서 K컬처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코스 대통령도 한국과 문화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동남아시아는 그 한류 관련해서는 뭐 처음에 시작된 지점이자 여전히 한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역이고요. 뭐 네. 한류는 단순하게 문화의 소비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상품의 소비 그리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화를 넘어서 좀 인적 교류까지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문화유산 교류 관련된 MOU가 체결이 되긴 했지만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필리핀 인구 또 필리핀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되거든요. 한국에는 이미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한 7만여 명 결혼 이주자까지 네. 포함해서 들어와 있고요. 연간 한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상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교류라는 부분, 그것 따라 들어오는 문화 교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 분명히 협력할 여지가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작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정상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사람들, 네.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필리핀 사람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필리핀하고 협력이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이런 돈독한 협력 의지는 국빈 만찬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의 만찬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We earlier witnessed that we had concluded a number of agreements in the fields of defense materials procurement, veterans affairs, agriculture,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intellectual property, digital cooperation, digitalization and innovation, Korean language training in our schools, cultural cooperation, police cooperation, and all this to sustain the momentum of the Philippines-ROK strategic partnership for the future. 대한민국은 인프라 협력을 통해서 필리핀의 섬과 섬, 지역과 지역 사이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타갈로그 말로 친구를 뜻하는 카이비간이라는 말에는 미래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의미가 녹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필리핀의 카이비간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필리핀의 카이비간이다, 동반자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정상 순방 때마다 저는 이제 특이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내는 예,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번에도 네. 되게 적절한 단어를 골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타갈로그어는 잘은 모르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한 동반자, 단순하게 친구를 넘어서 함께 같이 가는 상대다. 그러니까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협력 관계를 되게 적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더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뉘앙스를 추가하자면 그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반자 관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미래를 향한 동반자다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24년에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동반자 관계들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뭐 동맹은 현재의 동맹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동반자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한 필리핀 사이의 미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이 단어 하나로 충분히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필리핀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